진성규가 만든 그 신발, 그냥 드라마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창 안쪽에 새겨진 글자 하나, 최고의 품질.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1980년대 나이키 조던 신발 밑창에서 발견된 문구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신발을 만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 IMF 한복판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진짜 기술의 신화, 그리고 지금 그 전설이 태풍상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태풍상사 4화 핵심 정리와 5화 예고 속 슈박의 신발 비밀까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화 강태풍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표상선의 72시간 계약서 함정에 걸려 원단도 자금도 사람도 모두 잃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고 차선택 과장은 폐업 신고서를 건넵니다. 당장 제출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심지어 오미선마저 작별 인사를 하고 회사를 떠났어요. 26살 청년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혼자 남게 된 강태풍. 그런데 그는 선택합니다. 폐업 신고 대신 세무사에서 서류 한 줄을 바꿔요. 대표자 강진영에서 대표자 강태풍으로. 아버지의 태풍 상사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태풍 상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간 곳, 오미선의 집 앞. 직원도 없고 돈도 없고 할 물건도 없지만 태풍 상사의 상사맨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 장면 진짜 프로포즈보다 더 설레지 않았나요? 눈물 글썽이는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태풍 상사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일으켜 세운 회사. 그 첫 걸음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인물, 진성규가 연기하는 일명 슈박, 박신의 안전화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전화 그냥 드라마 소품이 아닙니다. 실화 모티브인 것 같아요. 실제로 1997년 IMF 시절 부산에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불에도 못에도 끄떡없는 세계 최강 안전화를 만든 곳. 당시 한국은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세계 브랜드의 원단과 부품을 납품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985년 나이키 조던 신발, 그 전설의 밑창 안쪽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최고의 품질이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신발을 만든 나라 대한민국. IMF 당시 신발이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하고 나이키가 IMF 때 최초로 대량 발주한 곳이 또 한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환율이 폭등하면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갔고 거기에 품질까지 뛰어나니까 해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슈박의 안전화는 단순한 드라마 소재가 아니라 실제 한국 수출 역사를 담은 실화 모티브인 겁니다. 이래서 태풍 상사가 더 감동적인 건가 봐요. 태풍 상사에서 강태풍은 이 안전화로 정말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5화 예고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예고 첫 장면부터 가슴이 조금 먹먹합니다. 태풍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엄마와 함께 짐을 싸서 향한 곳은 오미선의 집입니다. 부산에서 미선에게 코스모스 같다고 고백하던 그 태풍이 이제는 미선의 집 세입자가 됐어요. 하지만 어쩌면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될 수 있겠죠? 알콩달콩한 모습들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서 슈박이 누군가에게 맞은 듯 정신이 혼미해져 있어요. 사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채팅창이 난리예요.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는데 슈박에 대해서 의심파 분들은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너무 고구마잖아 라고 하기도 하고, 신뢰파 분들은 아니야, 슈박은 진심일 거야. 오프닝에서 이준호가 안전화 신은 채 불 속에서 춤추는 장면 나온 거 보면 대박 칠 듯.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슈박은 진심일 걸로 보입니다. 표상선 같은 악당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신발을 만들고 싶어하는 순수한 장인일 것 같아요. 다만 표상선 함정에 빠진 사채 문제 같은 외부 압박 때문에 위기를 겪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신발들을 주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을 전수해서라도 태풍 상사는 안전화로 이 위기를 넘어 대박이 날 걸로 보입니다. 물론 표상선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계속 태클을 걸며 태풍 상사를 몰락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표상선이 노리는 건 단순한 폐업이 아닌 것 같아요. 태풍 상사 자체에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거죠. 1화 생각나시나요? 강진영 사장이 표상선한테 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장면, 그게 힌트겠죠? 만약 표상선이 태풍 상사한테 돈을 빌렸다면, 아니면 태풍 상사가 표상선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면 표상선 입장에서는 태풍 상사가 망해야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집요하게 태풍 상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강태풍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아버지가 남긴 통장과 편지만 있지 숨겨진 계약서나 증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마 5화 이후에 이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엄청난 반전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강태풍은 또 한 번 성장하겠죠? 단순히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짜 사업가로 거듭날 겁니다. 태풍 상사는 IMF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이자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태풍 정신을 보여주는 드라마죠. 돈보다 사람, 결과보다 과정, 성공보다 진심, 그 가치들이 1997년 IMF 한복판에서도 빛을 발했고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슈박의 안전화처럼 불에도 못에도 끄떡없는 그런 단단한 마음으로 태풍과 미선이 다시 일어설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번 주 같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풍 상사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밤 당신의 드라마 친구 반반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